코인 위클리 2부 시작합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디지털 자산 관련 이슈들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상장 브로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네. 이슈인가요? 뭐 여지없이 또 뭐 특정 거래소와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사실은 이 부분들이 좀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전체 코인 시장과 코인 시장을 대하는 어떤 뭐 언론이나 대중의 인식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 모쪼록 좀 조속히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특정 거래소에서 상장피를 뭐 부당하게 수수를 했다. 네. 마케팅비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뇌물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이슈인 건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재판과 판결, 법리적인 해석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뭐 지금 나온 어떤 내용으로는 한 거래소에서 굉장히 좀 많은 뭐 전현직 인사들이 법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뭐 구속을 받는다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발생한 어떤 추정되는 금액이 뭐 약 수십억에도 달한다. 전체 한 개인이 비위 행위를 통해서 모은 금액이 그 정도에 달한다라는 그런 의혹도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거래소 운영과도 직결되는 굉장히 음. 큰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거래소만을 믿고 거래소에서 상장을 했으면 그래도 좋은 코인일 거야. 그래도 이 거래소에 상장을 했으면 이 정도의 어떤 가격적인 퍼포먼스는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죠. 거래소가 좋은 코인이라서 상장을 한 게 아니라 돈을 줘서 상장을 했다 라고 밝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기존에도 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회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또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음. 반대로 또 재단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알려지는 게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재단들 입장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돈을 내고 상장을 하지 않은 재단도 분명히 있겠죠. 정말 좋은 코인이라서 상장을 했을 텐데 한 재단도 있을 텐데 워낙에 지금 거래소 이슈가 크게 번지고 있다 보니까 혹시 너희들도 뭐 기술이 안 되는데 뭐 능력이 안 되는데 돈 주고 상장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상장을 대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장 브로커 행위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근절이 되긴 해야겠죠. 다만 예. 이러한 금액들을 마케팅 비용으로 볼 것이냐, 음.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뭐 몇십억을 주면은 우리가 상장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좀 사기 행위에 가까운 이야기이냐, 이 부분들은 좀 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것 또한 어떤 뭐 규제안 중에 하나로 포함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명백한 규제안이 우선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예. 다음으로 거래소들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그리고 STO 허용 등과 관련해서 앞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특히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STO를 허용한다라는 점이 지금의 코인 시장 혹은 불과 이 몇 년 사이에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코인 시장과 지금부터 앞으로 이어지게 될 코인 시장과는 천지 차이일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없었을 때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예. 법이 없기 때문에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대놓고 사기를 치는 것 같은데 그 사기 친 게 결국에는 장사가 잘 돼서 이게 왜 장사가 잘 되는 건데 하다가 그냥 진짜 좋은 프로젝트가 되어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정말 좋은 프로젝트였는데 뭐 어떤 사기꾼에게 당한다라든지 그래서 프로젝트가 와해돼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모로 좀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는 이 기본법 그리고 STO 허용 등으로 인해서 대기업과 금융권의 참여가 굉장히 또 많아질 것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기존에 좀 일을 많이 하고 이 업무에 숙달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조건으로 또 뭐 취업을 한다라든지 그런 기회의 장도 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애매한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법 그리고 STO가 허용이 되게 되면은 당장에 기존에 상장해서 거래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될 거고요. 그 네. 전수조사한 코인들의 상당수 부분이 STO의 증권성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뭐 상장 폐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상장 폐지는 당장에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분명한 디메리트 리스크는 발생을 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핸들링을 할 것인가. 이게 특근법 때 거래소들이 큰일 났다 하면서 상장했던 코인들 싹 정리했을 그 시점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겁니다. 예. 그때 와서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특근법 이슈 때는 그냥 보고 좀 문제 있는 코인이네. 거래량 이거 없으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상장 폐지 시켜버리고 했을 때랑은 이번에 이 STO 디지털 자산 기본법 관련해서 준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5개 실명 계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래 중에 유의미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래소는 5개가 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자본을 새로 투자 받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그냥 뭐 거래소가 다 합쳐진다라든가 이거 너무 좀뭐 유토피아적인 그런 생각일 수도 있긴 하겠고요.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언론사 그리고 정치권, 뭐 금융사와의 어떤 하나의 컨센서스를 이루는 그런 장도 분명히 마련이 되어서 같이 또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점들이 어떤 거를 또 준비를 해야 될지는 지금 가이드라인이 거의 다 나온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디지털 자산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상장한 코인들의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코인 가져오셨나요? 오늘 코인 2개 가지고 왔습니다. 예, 빗썸에 상장한 GMX라는 코인이 있고요. 업비트에 상장한 멀티버스 X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예, 대충 뭐 어디에 쓰이는 코인인지 어떤 분야의 코인인지 살짝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빗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또 가파르게 빠르게 많은 코인들 상장하다가 이번 주에 약간 좀 쉬어가는 타임이 아닌가. 그래도 코인 하나 정도는 상장을 했죠. 네, 업비트도 이번 주에 상장을 멀티벅스 S를 상장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이 2개 거래소는 지속적으로 코인을 발굴을 해내고 쭉쭉쭉 계속 상장을 시킨다. 지금의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뭐 건전한 평가를 통해서 성장을 시킨다라는 걸 뭐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GMX 그리고 멀티버스 X 이 두 코인 모두 현재 빗썸과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5대 거래소의 상장 현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거의 매 시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5개 거래소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뭐 운영을 떠나서 상장 현황 등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개 거래소만이 유의미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3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영업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발생한 사안이 너무 커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지금은 마케팅만 열심히 하고 있다라든가 뭐 특히 코빅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마동석 씨를 통해서 광고 이번에 굉장히 크게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2개를 제외하고 나중에는 코빗이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기대감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사실 2개만 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업비트와 빗썸은 그래도 뭐 심심하지 않게 계속해서 상장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래소는 최근 몇 주 혹은 몇 달 사이에 상장이 전혀 없다라는 점에서 유동성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게 아닌가. 거래량도 상장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재단이나 투자자 혹은 거래소의 유의미한 어떤 수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거래량은 절대 아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GMX 코인 같은 경우는 시총이 꽤 큰 코인이더라고요. 예. 또 빗썸에 오랜만에 제대로 된 토큰이 상장이 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던데 GMX 정확히 어떤 코인인가요? 예, GMX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거래소에 많이 상장되는 코인들의 토큰 계열이라고 한다면 뭐 ERC 혹은 뭐 이렇게 뭐 폴리곤이라든지 이런 체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GMX는 아비트럼 원 네트워크를 계열로 하고 있고요. 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뭐 스캠은 아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시가총액도 상당한 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낮은 수수료를 통해서 스왑 그리고 레버리지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 예. 사업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체 멀티 에셋 풀과 체인 링크 오라클 솔루션을 활용해서 제로 슬리피지 거래를 지원을 하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단순히 아비트럼뿐만 아니라 아발란체 그리고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솔루션인 아비트럼을 지원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좀 높였다, 확장성을 충분히 확보를 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GMX라는 코인 자체는 이런 플랫폼 내의 유틸리티 그리고 거버넌스 토큰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스테이킹과 거버넌스 참여 등에 있어서 사람들이 GMX를 통해 이 전체적인 플랫폼에 GMX 플랫폼의 어떤 뭐 운영의 결정이라든지 혹은 예치를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참여하고 하는 데 있어서 GMX를 활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작년에 이 FTX 거래소 사태와 또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의 준비금 안정성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중앙화 거래소의 불안정성 때문에 말씀하셨던 탈중앙화 거래소가 조금 더 눈에 띄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GMX 코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코인인 멀티버스 X 어떤 코인인가요? 멀티버스 X 코인은 업비트에 이번에 상장을 했고요. 예. 자체 샤딩 기술을 통한 샤딩이 뭔지 궁금하시면 이거는 검색을 직접 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고요. 샤딩 기술을 통한 빠른 트랜잭션 속도 및 여기서도 역시 낮은 수수료를 기반으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레이어 1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작년 중순까지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엘론드라는 이름으로 엘론드라고 하면 익숙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엘론드라는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운영이 또 되고 있었고요. 작년 말에 리브랜딩을 한번 거쳤습니다. 이때 이후로는 완전히 멀티버스 X로 프로젝트 이름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버스 X 제일 좋은 뭐 장점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 메인넷 생태계에서 D앱을 구축을 하는 개발자들에게 있어서 필수 요소로 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예를 들어서 멀티버스 X의 가상 머신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자체 WASM 가상 머신을 통해서 뭐 컴파일할 수 있다. 뭐 전문 용어이긴 한데 어떠한 언어로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축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뭐 획기적이고 가장 중요한 확장성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코인이다라고 프로젝트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멀티버스 X 자체 샤딩 기술을 통해서 빠른 트랜잭션 속도 및 낮은 수수료를 기반으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레이어 1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코인 모두 상장 직후의 거래 양상이 어떤지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빗썸의 GMX 코인부터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예. 지금 한번 자료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GMX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네. 뭐 우리가 예전에 이 차트를 뭐 보게 되면 한번 빵 쏘아 올렸다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차트들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 정도면은 뭐 거래량이라든지 어떤 변동성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없도록 지금 이게 여기에서 한번 쭉 올랐다가 한번 벅 떨어지고 또 올랐다가 이렇게 지금 유지가 또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당장에 이 지점, 맨 윗 지점 그리고 아래 지점 간의 차이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한 1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 그렇게 뭐 가격 변동성이 스캠성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 시총이 커서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시가총액이 약 9천억 정도, 뭐 네. 8,500억 정도 되는 코인이다 보니까 거래 금액도 어느 정도는 좀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런 코인들이 시총이 너무 크다 보면 유동성이 그렇게 많이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유동성도 뭐 이거 좋다고 해야 될지 판단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이게 가격이 하나에 한 10만 원 정도다라고 네. 친다면 이 호가 하나에 14개, 뭐 많으면 30개, 65개 이 정도라면 그렇게 유동성이 많이 깔려 있는 건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지금 한 호가에 만약에 한 14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단순히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안 되는 돈으로도 가격을 상당 부분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 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체결 강도도 나쁘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 거래 금액도 뭐 상당히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어떤 지금의 유동성과 그래도 거래량 그리고 체결 강도를 좀 유지를 해준다면 앞으로 어떤 뭐 큰 폭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시총이 크기 때문에 뭐 지갑이 다친다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아니라면 크게 어떻게 이득 볼 상황은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네. 자체 GMX의 호재성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크게 의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이 코인을 지금 뭐 투자를 해서 그렇게 크게 재미를 보기에는 뭐 장담을 드릴 수는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업비트 한번 보실까요? 네, 업비트의 마지막으로 멀티버스 X 거래 예. 양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티버스 X 어떤가요? 멀티버스 X도 어느 정도 이 거래량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와우, 많이 좀 올라갔네요. 예, 상장하고. 상승세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상승세가 대략 한 46,000원 정도 가격에서 출발해서 지금 네. 고점 64,000원 가량을 달성을 하고 네. 현재 59,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건 업비트에서도 이번에 좋은 코인 잘 발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멀티버스 X 같은 경우에 엘론드 코인이 또 뭐라고 해야 되죠? 새로 리브랜딩 돼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용된 새로운 어떤 이슈들 그리고 개선한 사항들 이런 점들이 아마 이 가격적으로 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사겠다라는 사람 뭐 290개 정도를 뭐 사고 싶다 네. 팔겠다라는 사람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네요. 유동성이 그렇게 좋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거래가 지원되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봐야겠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간 만큼 또 내려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아니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잘 하십사. 이런 뭐 요소들을 여러 가지 보게 되면 뭐 업비트도 그렇고 빗썸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지수들이 있으니까요. 네. 지금 내가 투자를 하는데 이 지수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그리고 특히 이런 뭐 비트코인의 가격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특히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가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굉장히 또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판단을 하시고 백서도 좀 충실히 읽어보시고 검색도 많이 하시고 그런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GMX와 멀티버스 X 코인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 코인 위클리는 상장을 준비하는 재단과 투자자분들의 코인 평가 의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코인 위클리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